네, 중국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투자의 기회를 모색하는 글로벌 찬스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비즈팀 이용철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예방을 하겠다,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치사율이 폐사율이 100%에 이르는 만큼 굉장히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이제 더 신속한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상황은 지금 많이 악화가 됐고 이제 좀 수그러드는 상황인가요? 시장 상황이 어떤가요? 예, 중국 아프리카 돼지열병 현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인들 돼지고기 좋아하는 거 유명하죠. 전 세계 소비량의 절반을 중국인들이 먹고 있습니다. 중국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20%니까 이 말은 결국 전 세계 인구가 먹는 돼지고기 양의 4배를 중국인들이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 끼 이상은 반드시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비상입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물가의 비상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여파로 보여집니다. 통계 하나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농촌농업부에 따르면은 3월 번식용 돼지와 생돈 사육 두수가 전년 대비 각각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얘기는 공급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번식용 돼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되기가 좀 쉬운 그러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양돈업자들이 번식용 돼지고기 수를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서가 강하고, 이것이 특히 이제 돼지고기 상승에 강한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이후에 22개 성시, 중국의 22개 성시를 살펴보면 돼지고기 가격은 새끼 돼지 가격은 평균 63% 올랐고요. 생돈 평균 가격은 2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돈업자들이 그 사육 이윤이 점차 이제 바닥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생돈 가격의 사이클이 이제 바닥을 지나 고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사이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 농촌 담당 국장이 브리핑을 한 게 있는데요. 돼지고기 가격은 이제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래서 시장의 그 움직임을 주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전문가들이 하반기에는 돼지고기 가격이 전년 대비 7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이제 중국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생돈 가격과 그 돼지고기 가격이 이제 20% 이상 오른 양상을 보이면서 지금 현재는 상승 추세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이런 그 확산 일로를 보면 지금 현재 보면 중국의 여러 대륙 가운데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금 퍼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은 돼지고기 가격의 추가 상승에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예,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의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요게 돼지고기 수입이 중국을 좀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요게 가격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중국 자체 공급이 부족하면 수입으로 해결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2019년 중국의 돼지 출하량은 전년 대비 25% 감소했고, 이에 따라 수요는 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공급보다는 이제 수요가 좀 덜 감소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국 돼지 한 마리당 생산되는 그 고기량이 한 78kg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가정한다면 2019년에 중국의 돼지고기 부족분은 한 1,000만 톤 이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돼지고기 가격 사이클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2018년, 2011년, 2016년 돼지고기 고점 상황을 살펴보면은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입이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 반전을 꺾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연간 5,540만 톤인데 소비량에 대비해서 수입 비중은 3%에 불과합니다. 아주 미미한 분량이기 때문에 수입산 돼지고기 가격 상승을 막는 데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미국 수입 고기도 지금 수입 고기 돼지의 77%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은 작다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투자 측면에서 봤을
봤을 때 그러면 양돈 기업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이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예, 2018년 5월 이후에 돼지고기 사이클이 지금까지 돼지 가격이 최대 52%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예. 이에 반해서 양돈 기업의 주가는 100% 이상 100% 요.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가격 오른 거에 비해서 2배 이상 지금 상승한 것으로 예. 나타났습니다. 이는 곧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까지 세 차례 사이클에서 올랐던 그 양돈 기업의 주가보다 이번이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은 이번 사이클의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더 강할 것이다. 네. 이런 것에 대한 시장의 어떤 예상과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과거 세 차례 그 돼지고기 중국에는 돼지고기 가격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이 흐름에서 이번 양돈 기업의 주가가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5월부터는 돼지고기 출하량이 본격적으로 이제 감소하는 시기가 이제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이 가파름에 오름에 따라서 이런 양돈 기업의 주가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런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수혜주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따른 공급 부족, 돼지고기 상승에 따른 양돈 기업의 주가 상승 이럴 때 어떤 기업을 이제 주목해야 하느냐 이제 이게 이제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두 가지 종목입니다. 두 가지 다 이제 선강퉁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모건식품과 그리고 정방과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모건식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24조 원이고요. 현대화 시설을 갖춘 양돈 전문 기업입니다. 돼지 사육부터 도축까지 사육과 도축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전문적인 양돈 기업이고요. 사료의 조달, 보관, 공급까지 전 과정을 이제 시스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5개 이상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양돈 생산 원가가 가장 낮은 업체입니다. 따라서 2019년 출하량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업체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종목은 이제 정방과기라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9조 원이고요. 그리고 사료 및 첨가제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멧돼지 육종 그리고 사료, 수의학 약품까지 제조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본드라는 브랜드로 제품이 판매되고 있고요. 중국 전역의 판매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상승에 따라서 실적 유연성, 그러니까 실적 탄력, 돼지고기 상승에 따라 실적이 탄력하는 그런 어떤 레버리지 효과가 더 강한 회사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돼지고기 상승에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모건식품 그리고 정방과기 이렇게 두 가지 알아봤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따른 거기서 이제 투자의 기회를 모색하는 글로벌 찬스 시간 가져봤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비즈팀 이용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글로벌 증시 동향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주식시장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급락세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하루 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새롭게 전해진 악재는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바라보는 시선, 그 분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엄포용이 아니라 실행 계획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우세적이 나오면서 다우가 1.79%, 다른 3대 지수 역시 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오늘 새벽에 펼쳐졌습니다. 유럽 역시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범유럽 지수가 1.78% 내렸고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 경제 자체에 대한 우려까지 깊어지면서 더욱더 하락폭 깊었다라는 볼 챙겨 보셔야겠고요. 자동차 섹터와 함께 금융주 섹터 흐름 약하게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역시 전반적으로 흐름은 일본 약하게 나타났습니다. 중화권은 살짝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5% 하락 이후에 0.69%, 어제는 살짝 올라오는 모습 펼쳐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유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크게 반영이 됐습니다. 동반 하락이었고요. WTI가 1.4%, 브렌트 역시 1.9%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흐름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국내 시장 준비해봅니다. 한국 관련 ETF,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주가 적정 지수 함께 살펴봅니다. MSCI 한국 지수는 1.7% 아주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뉴욕 증시의 하락세를 그대로 따라갔고요. 그나마 우리나라 시장에서 원화 약세가 코스피와 코스닥을 붙들고 있는데 MSCI 한국 지수 이제 60선을 떨어진 게 60선이 이제 코스피 2100선과 매칭되던 레벨이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 1.7% 넘게 하락하면서 59달러 30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FTSE도 하락했는데요. 0.8%가량 하락하면서 20달러 69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악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신중한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요.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